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간혁명 제13권 329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것은 화강신문사입니다. 1968년 12월 17일 아침이었다. 요란스럽게 전화벨이 울렸다. 스미오는 수화기를 들었다. 남편 마사노리는 동남아시아로 출장 중이었다. 남편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지난밤에 부근이 탄 홍콩발 타이페이행 비행기가 타이페이 교회에 추락했습니다. 예? 스미오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부근은 무사합니다. 정말입니까? 상세한 것은 아직 모르지만 무사한 것만은 확실하다고 하였다. 스미오는 전화를 끊고는 불단 앞에 앉았다. 본전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정오 무렵이 되어 간신히 마사노리가 스미오에게 전화를 했다. 남편의 활기찬 목소리에 스미오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본주님의 가호를 받았어. 공덕인 거야. 하며 마음속 깊이 통감했다. 눈물이 하염없이 볼을 적셨다. 마사노리도 똑같은 심정이었다. 후지민의 마사노리가 탄 비행기는 야간의 악천후 속에서 오후 9시, 일본 시각 오후 10시가 지나 타이페이 공항에 착륙하려 했다. 그런데 그만 공항에서 1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비행기의 고도가 낮아 육지에 충돌하면서 민가 등에 잇따라 격돌했다. 승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 쿵쾅 하는 굉음과 함께 심한 충격을 받았다. 승객의 절규가 들렸다. 비행기는 격렬하게 진동하면서 그대로 계속해서 내달렸다. 콱쾅 또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하다가 사라졌다. 마사노리는 기내 중앙부에 앉아 있었는데 몸이 앞좌석에 처박히려는 순간 좌석 안전벨트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였다. 하지만 충격으로 의식이 멀어졌다. 그러나 기력을 짜내어 가까스로 버텼다. 눈을 떠보니 좌석 바로 앞에서 비행기 동체는 완전히 두 동강이 나 있었다. 그곳에서 비바람이 불어왔다. 머리는 어질어질했지만 몸을 움직이니 통증도 없이 움직여졌다. 옆자리에 항공기를 조종해 본 경험이 있다는 남자가 탈출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라며 일어섰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 마사노리도 일어섰다. 아래를 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상까지 몇 미터는 될 듯 싶었다. 뛰어내리면 다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죽는 것보다는 낫다. 반사적으로 창제가 나왔다. 마음을 굳히고 뛰어내렸다. 아래에는 비행기에 실려있던 짐들이 흩어져 있었다. 후지미네가 뛰어내린 곳은 그 위였다. 그 짐들이 쿠션 역할을 해주었다. 몸 어디에도 상처를 입지 않은 것 같았다. 일어서려 하자 현기증이 나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렇지만 개의치 않고 전력을 다해 내달렸다. 한참을 내달리던 마사노리가 뒤를 돌아보니 비행기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난 살아난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공포에 휩싸여 전신이 부르르 떨렸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걸을 수도 없었다. 이 사고로 승무원과 승객을 합한 63명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21명이 희생되었다. 무사히 살아 돌아온 마사노리의 이 체험으로 부부는 신앙에 대해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 마사노리는 결의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본전님께 목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한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진력하자. 그는 보온 감사의 마음으로 홍교에 또 개인 지도에 전력을 다했다. 비행기 사고를 당하고 상처 없이 돌아온 그의 체험담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환희의 파동이 되어 오키나와 전역에 크게 확산되었다. 마시 지구의 중심자인 후지민의 부부의 고민은 단기간 내에 멤버들이 자주 교체된다는 점이다. 멤버들 대다수는 오키나와에서의 임기를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기지로 이동한다. 이제 겨우 성장시켜 역측을 맡을 만하면 정근을 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고민하던 그 일이 실은 엄청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멤버들이 이전한 곳은 미국에 하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 있었다. 그 멤버들에게서 자주 편지가 왔다. 옮겨간 나라에서 홍교의 결실을 이루었다. 자담회를 개최했다는 등의 기쁜 소식들이었다. 마시지구 출신 멤버들의 활약을 알고 나서 부부의 고민은 이윽고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마시지구는 세계 광포를 위한 기지가 된 거라고. 기지에서 비행기가 연료를 보급받고
프로펠러, 엔진, 타이어를 정비한 후 또다시 날아오르듯이 이 미시 지구에서 인재가 속속 세계로 날아오르니 말이야.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진 지구야. 확실히 그래요. 모두 세계 강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인재로 육성해야겠어요. 이 마시 지구에 있는 동안에 전원이 근행도, 절복도, 교학도, 신심의 기본도 모두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노력했다. 후지민의 마사노리는 이 마시 지구가 생긴 것이 다름 아닌 오키나와 군사기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뭔가 불가사의한 느낌이 들었다. 마시 지구의 멤버는 모두 전쟁이라는 꺼림칙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누구보다도 평화를 열렬히 원했다. 모두가 자신의 더 나아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리고 또 인류의 숙명 전환을 진지하게 염원했다. 창제에도 필사적이었다. 또 불법의 평화 천리를 배우고자 교학 연찬에도 열심히 임했다. 마사노리가 자담회나 어서 강의에 가면 모두 잇따라 질문을 하고 해합이 끝난 후에도 글을 쉽게 돌려보내주지 않았다. 호지민의 부부는 그들이야말로 세계 강포를 위해 출연한 지용보살이라는 확신을 깊이 다졌다. 그 멤버들이 세계의 드넓은 하늘로 비상하도록 전력을 다해 응원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무라고 부부는 결의했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멤버가 더욱 빨리 성장할 수 있을지를 매일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하여 결론 지은 것은 무엇보다도 각자 각각의 공덕을 받아 불법의 힘을 체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행 창제와 함께 절복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새로 입회한 멤버가 탄생하면 후지민에는 먼저 영어로 이렇게 전했다. 근행과 절복이 신심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신심을 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공덕도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함께 절복을 하러 다녔다. 또 근행에 관한 지도는 절복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고 조직의 멤버가 교대로 하였다. 그렇게 하면 조직에 빨리 융화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어로 진행되는 회합인 경우에 마사노리는 발표자의 말을 그 자리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노트에 써서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회합에 참석해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혼자 뒤처진 듯한 기분이 들기 마련이다. 지구 멤버에게 그런 외로운 마음이 들지 않게 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대응이었다. 호지민의 부부의 분투로 미국인 멤버는 단시일 내에 눈부시게 성장했다. 기지에서도 학회원이 된 병사가 하루하루 발랄하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크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병사들은 저녁이 되면 가까운 동료끼리 식당가 등으로 떼지어 나가 술을 마시는 것이 예사였다. 내일 당장 베트남에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병사들에게 술을 마시는 일만이 그런 공포를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간 병사들의 생활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 저녁으로 방에서 근행을 하고 저녁에는 유혹을 뿌리치고 어딘가에 나간다. 돌아올 때는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볼이 상기되어 의기양양하게 돌아온다. 흥미를 느낀 병사들은 멤버에게 물었다. 저기 말이야, 너는 아침 저녁으로 계획지 않은 노래를 부르던데 무슨 노래지? 그건 근행과 창제라는 거야. 자기 생명을 닦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지. 여기서부터 불법 대화가 시작되어 자담에 참석한 병사들이 속속 입회했다. 언제 전쟁터에 나갈지 모르는 와중에 입회한 그들의 신심은 오히려 더 순수하고 구도심도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도 컸다. 자담회에서는 자기가 먼저 체험담을 발표하겠다고 손을 들며 일어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런 체험도 있었다. 어느 청년은 베트남 전쟁터에 파견되었다. 그는 습격을 받아 텐트에서 뛰어나와 모두와 함께 피난했다. 그런데 그만 본전임을 텐트에 놓고 온 것이 아닌가. 그 다급한 상황에서 본전임을 가지러 다시 돌아갔다. 그 혼자서 이것이 생사의 갈림길이 되었다. 피난한 병사들이 전멸한 것이다. 또 낙하산 부대를 희망하며 창제했지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담하던 청년이 있었다. 그러나 그 부대는 베트남에 파견되어 부대원 대부분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런 체험담은 일일이 다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것이 확신의 원천이 되었다. 마시지구 멤버들은 진실한 평화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 해답을 찾으려고 신심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어떤 병사는 그 전쟁터에서 깊은 밤에 습격을 받아 기관총을 난사했다. 그런 다음 날 아침 쓰러져 있는 적군의 시체를 보았다.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그 후로 자신을 끊임없이 가책했다. 얼마 후 그는 오키나와에 왔다. 거기서 알게 된 사람에게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물었다. 나는 평화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싸웠지만 오히려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평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까? 간부의 말은 명쾌했다. 이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불법이 아니면 진실한 평화는 이룩할 수 없습니다. 분쟁을 무력으로 제압하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래서는 오히려 증오를 낳고 끝없는 보복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전쟁이라 해도 그것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평화 건설은 인간의 생명을 변혁하는 증오심을 자비로 반목을 우정으로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혁명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니치라는 대성인 불법입니다. 또 불법에서는 인간은 모두 부처의 생명을 갖춘 존귀하게 그지없는 존재라고 설합니다. 그 생명 존엄의 전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에 확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초석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군인으로서 전쟁터만을 누벼온 당신은 전쟁의 비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평화를 건설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은 영원한 행복 경애를 확립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당신도 신심을 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병사는 이 패를 결심했다. 불법에서 인간의 대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의 길을 여는 평화의 전사가 되겠다고 결의하고 광선유포의 전야를 달렸다.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병사가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는 공포가 병사들의 마음을 거칠게 만드는 것이다. 미군 기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오키나와 주민의 분노는 날로 격해졌다. 그리고 반기지 운동이 확산되면서 미군 병사에 대한 주민의 증오는 극도에 달해 양측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학회원도 기지 철거를 강하게 염원했지만 미군 병사라는 이유로 증오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 학회원은 해협 등에서 미군 멤버와 교류하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의 사람됨도 알 수 있었다. 또 그들이 출근 명령에 괴로워하면서 평화를 바라고 다기직의 신심에 힘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병사인 동지가 전쟁터에 가지 않도록 가더라도 무사히 돌아오도록 그렇게 창제하는 사람도 있었다. 병사들도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마음씨도 좋고 소탈하고 익살스럽기도 하며 또 부모를 극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학회원들은 느끼고 있었다. 멤버인 병사와 가까이 접하는 학회원 주민들의 눈에는 추상화한 미군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인간 실상이 그대로 보였다. 한편 미군 병사인 멤버도 주민인 학회원과 자주 접하는 가운데 일본인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로 주민과 미군이라는 대립을 초월하여 학회원은 서로 우정의 연대로 맺어졌다. 분단은 불신과 반목의 골을 깊게 한다. 대수롭지 않은 것 같으나 이러한 인간과 인간의 교류야말로 곧 평화건설의 중요한 기반이다. 그런데 이 마시 지구 멤버들 중에는 오키나와의 애착을 가지고 이곳을 평화의 낙토로 만들자며 제대 후에도 오키나와에 남아 광선유포의 리더가 된 사람도 있다. 또 미국 본토나 하와이 등에서 방면 등의 간부로서 활약하는 사람도 많이 배출됐다. 실로 마시 지구는 세계 강포의 인재를 키우는 신심의 트레이닝 그라운드, 훈련장 역할을 했던 것이다. 미국인 멤버와 기념 촬영을 마치자 이어서 고적대 연주가 있었다. 모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열연했다. 특히 아직 티없이 맑고 귀여운 주니어 음악대 멤버들에게는 칭찬을 보내는 큰 박수가 나왔다. 야마토 신시는 고적대를 위로하기 위해 연주를 마친 그들에게 들어갔다.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안부 말씀 전해주세요. 그런 다음 고적대와도 함께 사진을 찍은 후 기념 촬영회를 마쳤다. 이 기념 촬영의 날 저녁에도 다음날 16일 오전 중에도 신씨는 촌놈을 아껴 책상 앞에 앉아 격려의 휴요를 작성하고자 계속해서 붓을 들었다.
전년도에 개최한 고등부 학예강습회에서 서적을 선물해 오키나와 방문 때 희호하기로 약속한 책만 해도 60권이 넘었다. 그는 수북히 쌓인 책들과 색지를 집어 들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행복을 기원하고 가슴속으로 창자하면서 잇따라 붓을 움직였다. 빛나는 청춘, 빛나는 인생, 빛나는 영광을 위해 빛나는 신심을 우리 학회의 미래를 부탁하며 한정된 체류 시간 속에서 몇 명을 만나 얼마나 깊은 격려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니 신이치는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격려는 인간의 마음에 용기의 불을 밝혀 발심을 재촉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혼의 빛을 발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격려의 손길을 보내야 한다. 그런 강한 일념과 파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촉발을 일으키는 것이다. 2월 16일 신이치가 오키나와 본부에 있는 것을 안 회원들이 아침부터 속속 모여들었다. 어느새 해관 앞에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다. 그 상황을 전해들은 신이치는 휘호를 잠시 멈추고 밖으로 나가보았다. 신이치의 모습을 본 멤버들은 환성을 질렀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럼 함께 근행을 합시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날은 니치네 대성인의 성탄일이다. 신이치는 도사로 상쾌한 근행을 했다. 모두 대단히 기뻐했다. 근행을 마치자 신이치는 모임 멤버들에게 말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나는 여러분의 회장입니다. 따라서 설령 만나 뵐 기회는 적을지라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번영을 진지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시대는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에 복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대체 언제 어떠한 형태로 복귀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회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곳에 사는 사람의 일념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있는 한 이 오키나와를 평화로운 낙토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강한 결의로 신심에 힘쓰며 사회 건설을 위해 일어선다면 반드시 오키나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정은 불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 변혁에 의해 모든 것은 바뀝니다. 운명을 저주하고 역사를 저주하며 타인을 원망해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무슨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생명력이 용솟음치게 하여 지혜를 용연하면서 앞으로 또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곧 오키나와의 기둥입니다. 건설의 원동력입니다. 자, 새로운 출발을 개시합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생명을 기울인 지도였다. 이 멤버들이 기뻐하며 힘찬 모습으로 돌아가자 마시 교대라도 하듯 또다시 다른 동지들이 해관 앞에 모여들었다. 신실은 다시 멤버들을 불러들여 함께 근행을 하고 격려를 거듭했다. 오후에는 나하시에 있는 류쿠신보홀에서 오키나와 첫 예술제가 열릴 예정이었다. 신실은 오후 1시가 지날 무렵 오키나와 본부를 출발해 류쿠신보홀로 향했다. 나하시 중심가에 있는 류쿠신보사의 3, 4층에는 약 700석 규모의 홀이 있었다. 이 홀은 당시 나하에서 가장 큰 문화시설 중 하나였다. 예술제는 제2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는 음악과 무용으로 구성되고 류쿠 무용, 일본 무용, 여자부와 부인부 합창단, 취주악단 연주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제2부는 연극 청년 쇼하시였다. 이는 15세기의 류큐를 통일한 명장 쇼하시에 관한 역사상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창작극으로 총 인원 100명의 출연자로 구성된 1시간 반짜리 연극이었다. 쇼하시는 1372년 류쿠 남부에 있는 사시키에서 이 지역 제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무렵 류쿠는 남산, 중산, 북산으로 나뉘고 전란이 계속되어 민중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다. 하시가 21세가 되던 때에 아버지 시쇼는 말했다. 나를 대신해 사시키의 제후가 되어 인민을 재해의 고통에서 구하라. 하시는 맹세한다. 전쟁을 없애고 인민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 청년이 일어설 때 시대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교육을 추진하여 철을 구입하고 농기구를 만들게 해 농업실흥을 도모했다. 1406년 쇼하시는 중산왕인 분해이를 멸망시켰다.
분해인은 주색에 빠져 간언하는 신하를 벌하고 아첨하는 자를 좋아하며 백성을 학대하는 아강이었다. 제후들은 하실을 왕으로 추대했지만 그는 굳이 사양하고 아버지인 시쇼를 중산왕으로 받들며 자신은 아버지의 정치를 도왔다. 그리고 중산의 거점을 우라소에서 슈리로 옮겼다. 이어서 1416년, 1422년이라는 설도 있음 북산왕인 한인치를 무찔렀다. 또 슈리성을 확충해 성 주변의 마을과 나 항구도 정비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사후에 중산왕이 된 하신은 1429년에는 남산왕인 다르미를 공격해 마침내 류큐 통일을 이룬다. 멤버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지금까지 오키나와 민중이 겪은 고초는 쇼아시가 살았던 전란의 시대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쇼아시의 드라마를 빌어 평화 건설을 지향하는 오키나와의 결의를 표현하려 했다. 열풍이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환희저격하며 전진한다. 바로 그것이 오키나와 건화의 마음이며 참된 대장부다. 동지들은 그 투혼을 예술제에서 발산한 것이다. 영국 청년 쇼아시의 시나리오를 담당한 사람은 음악가이면서 음악 잡지 편집일에도 종사해온 야마키 야스우라는 청년이었다. 그는 쇼아시가 아버지 시슈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들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일어서는 모습에 깊이 공감했다. 이것은 스승께 광선유포를 맹세하는 제자의 모습과 통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생명 존업의 천리로 세계를 맺고 인류의 항구 평화를 실현할 사명이 있다. 이 연극을 통해 그 사명에 철저히 살아가겠다는 맹세를 스승께 보여드리자. 또 모두가 힘을 합쳐 슈리성을 건설하는 장면에서는 단결로서 오키나와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려는 동시의 결의를 표현하려고 생각했다. 이 연극에는 요미탄손 다카시오 지명에 전해 내려오는 마무 같은 전통 무용도 곳곳에 포함되어 향토색이 넘치는 무대가 되었다. 청년 쇼아치는 대성공이었다. 고세의 숨결로 가득 찬 열연은 강하고 격렬하게 관객을 감동시켰다. 야마토 신시는 향토 건설을 위해 분개하는 오키나와 동지들의 혼의 절규를 들은 느낌이었다. 마지막에는 출연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오키나와 건화의 노래를 대합창했다. 2층 좌석에서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던 신시도 일어서서 손장단에 맞추어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다. 정법 유포의 먼동이 트니 무너진 우르마섬, 악몽에서 깨어나 용감히 일어선다. 전통을 자랑하는 힘찬 주먹은 오키나와 건화의 긍지인이라. 남쪽에 구축한 낙토 마을에 이르렀을 때 신이치의 가슴에는 평화로운 낙토로 빛날 오키나와 미래가 펼쳐졌다. 합창이 끝난 뒤에 야마토 신이치가 마이크를 들었다. 우리 동지 여러분, 평화 건설의 맹세를 담은 오키나와 여명을 알리는 훌륭한 예술제였습니다.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 염원은 여러분이 모두 일치단결해서 최고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키나와를 평화로운 행복의 섬으로 만들 그날까지 다 같이 힘껏 전진합시다. 예술제 행사장을 나온 신씨는 다카미 후쿠야스 부이사장에게 말했다. 훌륭한 예술제였습니다. 오키나와에 굴하지 않는 정신적 기둥이 세워졌음을 나는 실감합니다. 이제 오키나와는 걱정 없습니다. 본토에 귀국한 후에도 여러모로 고생이 뒤따를 겁니다.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동지가 있는 한, 또 여러분의 이런 기계가 있는 한 걱정 없습니다.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장애를 물리치며 오키나와는 발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이 갖는 일념의 자세입니다. 의욕입니다. 활력입니다. 정신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 지원이 있어도 인간의 정신이 황폐했으면 진정한 발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력을 다해 오키나와 동지를 만나 수천 수만에 이르는 미래로 뻗어나갈 정신의 대수를 길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신이시는 잠시도 쉬지 않고 동지를 격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예술제가 끝난 뒤에는 류크 대학교,
오키나와 대학교, 국제대학교의 세 개 대학회 결성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5시가 지날 무렵 신씨가 나하 시내에 있는 회합 장소에 도착하니 졸업생을 포함한 100여 명 정도의 멤버들이 모여 있었다. 결성식 첫머리의 신씨는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호소했다. 오키나와 현의 주민을 위해, 일본을 위해,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를 위해 오키나와의 대학 출신자가 21세기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키나와 여러분은 전쟁의 비참함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국의 정치 지배를 받은 상황에서 인생의 쓴 경험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가혹한 운명과 싸우고 온갖 고생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민중의 고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기대하고자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청년 시절에는 고생에 고생을 거듭해 자신을 철저히 단련하기 바랍니다. 10년 앞, 20년 앞, 30년 앞을 목표로 꾹 참고 때가 오기를 기다려 주었으면 합니다. 실력을 쌓으면 땅속 깊이 사방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대학회 결성식은 신씨가 여러 사람의 질문과 보고를 받으며 간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면학과 일, 그리고 학회 활동을 어떻게 하면 다 해낼 수 있는지를 묻는 야간 대학 학생의 질문도 있었다. 대학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상담도 있었다. 현대 문학에 관한 소감을 묻는 학생도 있었다. 신씨는 그 질문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대답했다. 특히 야간 대학 학생의 질문에는 전 혼을 쏟아 말했다. 전부 다 하겠다고 정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회피하거나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초조하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장래를 바라보며 착실하게 인생의 토대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사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신없이 투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성장이 있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형성되고 이것은 장래 일생의 재산이 됩니다. 나도 야간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충을 잘 압니다. 나는 30까지밖에 살 수 없다고 하던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또 큰형은 전쟁에서 죽고 집도 불탄 데다가 가난하여 언제나 배가 고팠습니다. 책을 사기 위해서는 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항상 지혜를 짜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철저히 배웠습니다. 전철안도 공부방이었습니다.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아침에도 30분 전에 출근해 청소를 한 다음 모두를 기다렸습니다. 직장에서 저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고 나중에 도다 선생님의 회사로 옮겨갈 때에는 상사도 동료도 모두 애석해 했습니다. 더 나아가 맹렬한 기세로 학회 활동을 하며 신심으로 모든 것을 개척했습니다. 가족이 마련해준 갖춰진 환경에서 하는 공부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울먹이는 심정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 몇 배로 자신에게 피와 살이 되고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단련하지 않은 청년은 나약해져서 인생을 망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야간 대학 학생은 최고의 수행 장소를 얻은 셈이지요. 힘을 내세요. 질문한 학생의 얼굴이 빛났다. 대학회 결성식이 있은 후 오키나와 본부로 돌아온 야마모토 신씨는 2층 대강당에서 고등부 회합이 개최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신씨는 그 길로 대강당으로 가서 얼굴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환호성이 터졌다. 신씨는 다정하게 감싸 안듯이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함께 근행을 합시다. 독경도 창제도 기쁨에 차 활기를 띠었다. 근행이 끝나자 신씨는 말했다. 어제 기념 차량에 이어 오늘도 오키나와 고등부 멤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중에는 반드시 미래를 담당할 큰 인재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인재 요건이란 무엇인가? 광선유포의 사명을 자학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한 인생인가? 라는 근본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또 실력을 쌓아 훌륭한 지위나 위치가 되었다고 해도 자신의 입신, 출세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에 진정한 공헌을 할 수 없습니다. 재능의 꽃을 피우는 것도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인내도 모두 광선유포의 사명을 사각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더욱이 인재란 인격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포용력, 자신을 다루는 정신력, 정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 등 인격의 광채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는 정신적인 투쟁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나약함에 도전하고 고생에 고생을 거듭해 자기 정신을 연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자에게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음씨는 깨끗하고 아름다워도 힘이 없다면 민중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이것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그 무언가가 무언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제자라면 모두가 크나큰 인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나의 보배입니다. 오키나와의 자랑입니다. 고등부 멤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신시의 지도를 듣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맹세의 눈물이 반짝였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배 간부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초목도 풍부한 양분을 흡수하고 찬란한 태양 강서를 흠뻑 받아야 비로소 성장한다. 인재도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격려하고 촉발시켜야 비로소 성장하는 법이다. 신시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헛되지 않게 멤버들 속으로 또다시 멤버들 속으로 계속 들어간 것이다. 이날도 신시는 고등부의 해합에 참석한 후에 해관 사무실에서 동지의 성장을 염원하며 색지와 서적에 잇따라 희호했다. 어깨가 몹시 뻐근하고 목덜미도 부어올랐다. 그러나 자신의 이 정도의 노고로 동지가 분발해서 일어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붓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한 장만 더 이렇게 붓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다. 물론 몸의 피로는 극도에 달했지만 마음은 가볍고 밝았다. 신인간혁명 제13권 355페이지까지였습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